경영특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 학원장이기도 해요. 지금 경영특채 수험생분들 중에서 아마 공채로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특채에서 이제 공채로 전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에 관련돼서 제가 조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영특채를 준비하시는데 경영특채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컷이 상당히 높잖아요. 다들 전공자이고 다들 체력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행정법 그리고 워낙 다들 전공자이기 때문에 컷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를 안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경영 특채는 힘든 싸움이에요. 실제로 수험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경영 특채 뭐 2년차, 3년차 다 떨어지시는 수험생들이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높은 점수인데 워낙 적게 뽑고 컷이 높다 보니까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채 준비하다가 공채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참고로 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특채분들이 공채로 많이 전환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공채는 그래도 특채보다는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공채는 영어라는 과목이 어쨌든 2021년도까지 과목 개편되기 전까지는 변별력이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채니까 법 과목은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영어랑 이제 한국사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는 이미 공무원 강사분들의 컨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경찰 한국사 강사분들의 컨텐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기 선생님, 문동균 선생님, 고종훈 선생님 이미 강사분들의 컨텐츠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과목 공부 방법 공유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영어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강사로서는 경찰 영어가 지금 현재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기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저는 경인 특채, 경찰 특채 어, 수험생분들은 죄송합니다. 경인 특채죠. 자, 편집하지 않을게요. 한 법 과목이 잡혀있던 전제하에 6개월에서 한 7개월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이미 컨텐츠가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기출 회독을 추후에 단계별로 연습을 할 거예요. 기본 수업 보시고 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 들어갈 거고요. 만약 기출을 풀 수 없으면 인강을 들으세요. 대신에 처음에는 먼저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보실 거예요. 어떤 파트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근데 이미 한국사도 기출이 상당히 많고요. 또 뭐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연이 줄여준 스타일이잖아요. 강연이 줄여주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먼저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는 직접 풀어볼 거예요. 근데 많이 틀리실 거예요. 틀리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자, 맞고 틀리고보다는 이 단계에서는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상관없이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로 볼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삭제 작업을 할 거예요. 아는 것은 확실하게 삭제하고 앞으로 안 보고요.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해독을 할 겁니다. 아는 것을 삭제하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진짜 이거 안 봐도 될까? 근데 워낙 포인트가 많고 아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정작 모르는 것을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해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한 달이 남았다고 할게요. 그럼 남은 한 달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객관식 공부 방법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다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을 계속 끌고 가니까 해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맞췄어, 우연히. 근데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 찍어서 맞췄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
반대로 말하면 제가 앞에서 아는 것은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 위주로 별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도 많아요. 한국사는요. 그러면 해설의 기본서처럼 보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제대로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거는 한 과목 시험 볼 때 가능한 방법. 여러분들 5과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 기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본서는 빠르게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기출에서 여러 해도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잡는 거죠. 다행인 거는 한국사는 이미 기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분히 돌리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물론 20문제가 나오는데 기출 벗어난 문제 나오겠죠. 근데 몇 문제나 나올까요? 그 두꺼운 한국사 상당히 두꺼운데요. 거기서 20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한두 문제. 그래도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추후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필기 노트나 뭐 학교 노트 같은 거, 판서 노트 같은 거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일단 모르는 거 별표 치시면요. 그거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암기를 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해도 못해요. 일단은 별표 표시하고 쭉 한번 다 볼게요. 수험생들이 가끔씩 복습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려고 전날 배운 것을 다음날 복습하고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앞부분은 다 까먹습니다.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복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해독을 한번 다 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게 복습이에요. 즉, 해독이 복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을 돌리잖아요.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 위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기본서랑 기출 1, 2해독은 사실 우리가 5과목 공부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거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면은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지 못하면은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 나 지금 몇 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나 잘못 공부하고 있나? 강사가 안 맞나? 아니, 교재 바꿀까? 아니, 기본서 다시 돌아갈까? 이러면 수험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기출 3회도까지는 잘 이해 암기가 안 됩니다. 대신 3회도부터는 다행히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봤던 교재를 계속 2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과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해 암기가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제는 전에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또 봤던 거 계속 지문 보면서 계속 지워나가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단계부터 수험생들은 집중을 할까요? 집중을 안 할까요? 풀리고 이해가 돼요. 비록 틀리더라도 당연히 집중을 하죠.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기본서 1회독과 기출 1, 2회독까지는 이해 암기가 잘 안 된다고 할게요. 이땐 집중을 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버티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출까지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기출을 삭제를 하는 거죠. 모르는 거 위주로.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발표를 치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사 처음에 봤을 때는 한 45에서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강사분들마다 강의 수도 다르고 교재 페이지도 다르니까요. 근데 삭제를 하면은 그 다음 회도에서는 30일 걸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삭제 작업하면은 15일,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드디어 하루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기출을요 계속 아는 걸 지워 나가서 막판에 이제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이게 기출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시험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모의고사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기출 벗어난 지적적인 부분도 다루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푼다고 하면은 20문제 풀고 이제 여러분 리뷰하면은 한국사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영어가 아니니까.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냐? 필기노트 봤던 분들은 필기노트 암기하시면 되고 기출을 이제 마저 해독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기출을 하루에 한 번까지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한국사는 고득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실제로 경찰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국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국사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 강사님들이 워낙 컨텐츠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좀 빨리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영어죠. 근데 영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문가니까.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찰 학생들이 왜 영어를 못하냐면요. 첫 번째, 경찰 학원의 영어 강사들의 커리가 빠진 게 많아요.
어떤 강사분은 기초 문법 없이 그냥 바로 기초 이론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강사분은 구문 독해 없이 그냥 바로 독해로 들어가고, 또 어떤 강사분은 경찰 학생들은 5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휘 단어점을 두껍게 만들어서 다 외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다들 잘하니까 우리 경찰 수험생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타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083 클래스를 통해서 전 과목은 다 제가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저는 5과목을 다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영어를 접근하는데, 일반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세요. 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경찰 시험은 공무원은 이제 1년에 이제 시험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해. 근데 수험생분들이 첫 번째, 체계적인 커리로 공부를 잘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체계적인 커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큼유자 TV, 그래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 커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경찰은 4개월 과정, 경찰 소방은 4개월 과정, 공무원은 6개월 과정입니다. 시중에 좋은 교재들만 잘 선별을 했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험생들 일단 첫 번째는 커리가 약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강의에 의존해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목도 해야 되고 영어가 어려우니까 강사분들을 이제 믿고서 강의 커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사분들은 첫 번째 상수를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OT 같은 거 강의 들어보면은 영어 강사분들이 여러분 강의 직접 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자신을 믿고 다 따라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보통 저는 영어 OT 중에서 강의를 줄여주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다들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강의만 들으면 언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틀려도 좋습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경찰과 소방수험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어떻게 크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강의만 계속 듣습니다. 물론 강의가 필요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물론 틀리기도 하겠죠. 근데 당연히 틀려봐야 돼요, 여러분. 틀려보셔야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인강을 듣는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인강에 의존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강사분들은 이미 영어를 다 풀어놓고 그걸 인강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강의가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아 나는 이 강의 들으면은 당연히 점수 잘 나오겠지 하고 강의를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약점 체크를 전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냐면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넘어가다 보면은 약점 체크를 못하고 어려운 과정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어는 직접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시험장 가서 강사분들이 도와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 시험 볼 때 뭐 옆에다 책을 펴놓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순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직접 풀어봐야 돼요. 틀려보면서 그걸 보완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가 너무 엉성해요.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에 비해서 커리가 빠진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과정은 또 어려워져요. 물론 경찰 영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단계별로 해야 할 체계적인 연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 되시면은 이미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풀면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의존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의에 의존하다 보니까 본인이 풀기 힘들어요. 자기가 풀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불확실하고 또 계속 강의를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수험생분들은. 첫 번째,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를 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약점 체크랑 적용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좀만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과목이 만약에 인강을 들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누가 영어를 못할까요?
다들 스타 강사의 강의를 풀패스 끊어서 다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분류. 처음에는 물론 인강이나 강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추후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직접 풀어보시는 분들. 그럼 두 번째 분들이 합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특채 수험생분들이 추후에 영어를 공부한다면요. 첫 번째, 강사의 말에 너무 믿지 마세요. 상술이라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 걸로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연습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직접 푸는 시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상큼유자TV에 제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 컬이랑 그리고 좋은 기재들 위주로 활용 방법 다 올려놨습니다. 또 경찰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는 카톡 솔루션 23 일로 자신의 직렬과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공무원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경영 특채이신 분들은 만약에 공채로 전환하신다면 저는 법 과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러면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유 있게 잡으면은 뭐 한 9개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내년 2차 정도 목표로 하시고 단단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을 가면은 여러분들도 잡아놓을 거예요. 뭐 1년 과정 들어라, 뭐 1년 이상 과정 들어라. 여러분 상술 조심하세요. 참고로 경찰 학원이 상술이 제일 심해요. 막판에 모의고사 과정에서 해설지도 안 주고 학생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남들도 다 들으니까 학생들도 막 들어야 되고 모의고사 단계에서 왜 도대체 해설지를 안 주는 겁니까? 공무원 학원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영 특채 수험생들 중에서 공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저는 한국사는 이미 컨텐츠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영어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이미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강의를 보실 거는 보되 추후에 여러분들 어느 실력이 기반이 잡히시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은 만약에 법 과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하면은 저는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잡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특채는 너무 적게 뽑고 다들 전공자서 너무 잘하고 컷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공채는 영어라는 과목이 변별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체력도 특채이신 분들은 체력 준비 항상 하잖아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공채로 전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열공하세요.